안녕하십니까. 서초동 사랑꾼 최한결의 변호사입니다. 명재법률 팀장입니다. 네, 오늘 이제 별거 중인 남편의 이제 불법 도청과 관련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원고가 자신의 배우자를 몰래 도청을 한 거죠. 네. 이 사건과 관련한 거 한번 말씀 주시죠. 네, 사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피고입니다. 원고는 40대 남성, 피고도 40대 남성입니다. 편의상 원고의 배우자를 기녀라고 하겠습니다. 원고의 주장입니다. 원고와 기녀는 슬아의 어린 남매를 키우고 있는 평범하지만 화목한 가정의 부부입니다. 기녀는 어느 날부터 회식을 핑계로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평소 회사에서 회식을 자주 했지만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일은 별로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 기녀의 귀가 시간이 계속 늦어지면서 그 일로 인해 원고와 다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고가 평소보다 일찍 퇴근을 하고 집에 왔더니 기녀가 그보다 먼저 퇴근을 하고 집에 와 있었습니다. 원고는 기녀에게 인기척을 내며 자신이 왔음을 알리려고 하는데 기녀는 원고가 온지도 모르고 누군가와 웃으며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래 원고만 보면 짜증만 내는 기녀였는데 누구와 통화를 하길래 저렇게 웃는가 궁금하여 방에 귀를 대고 통화 내용을 엿듣게 되었습니다. 기녀는 누군가에게 여보 보고 싶다 사랑해 라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원고는 기녀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따져먹고 싶었지만 정확한 증거를 잡기 위해 원고는 참고 기다렸습니다. 원고는 그렇게 한 달여가량을 기녀와 피고가 통화하는 내용을 엿듣고 녹음하여 증거를 모았고 피고가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료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기녀에게 증거를 내밀며 불륜 사실을 캐물었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도 전화를 걸어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기녀의 통화 녹취록과 피고와 기녀의 자백을 증거로 제출하여 피고에게 3,001만 원을 청구하는 성간자 소송을 제기합니다. 네, 요거 우리 피고 입장이었는데요. 결과론적으로는 굉장히 우리가 좀 성공했던 사건으로 기억을 합니다. 한 1,000만 원 나왔던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그 원고와 원고 배우자가 협의혼을 진행 중이었고 그리고 기녀가 이제 원래 살던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살고 그리고 원고가 따로 나와 살면서 별거 중이었다라는 점을 계속 좀 강조를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별거 중인 거와 그 화목한 거랑 좀 큰 차이가 나잖아요. 물론 이제 원고 소장을 보면은 너무나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이었다라고 막 써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좀 강조를 했고 평소에 원고의 의처증이 좀 심했고 술버릇이라든지 폭력성으로 인해 가지고 이혼을 진행 중이었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 골이 깊어가지고 협의혼을 진행한 것이 아니냐. 그 나 피고 때문에 너네 가정이 파괴가 된 것이 아니다. 라는 점을 계속 얘기를 했고 결혼 생활 나를 만나기 훨씬 이전에도 의처증이 있던 원고가 이제 본 집에 불법 도청 장치를 이제 설치를 하고 이 남자가 생긴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것 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출된 그 증거가 뭐였냐면은 그 불법 녹음 파일이었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자신의 와이프, 즉 기녀 얘기만 우장창 나옵니다. 가끔씩 이제 스피커폰으로 해놓고 통화를 할 때 우리 피고 말이 조금씩 들어가 있는데 정확한 건 아니에요. 또 여러 가지 맞아요. 내용이 있었어요. 내용을 들어보면은 딱 저희 의뢰인인 게 특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뭐 자기네 회사에서 누구누구 뭐 저 얘기를 하면서 이제 누가 딱 봐도 이제 우리 둘을 얘긴 것처럼 이렇게 이제 들렸기 때문에 이제 원고가 저희를 특정을 할 수가 있었고 다행히 이제 그 녹음기를 우리 기녀가 확보를 했어요. 녹음 파일은 계속 원고가 모으고 있었고 녹음기를 기녀가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는 갖고 와가지고 재판부에다가 그걸 계속 좀 주장을 해봤습니다. 우리도 좀 선진국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불법 도청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위법 수집 증거다. 뭐 좀 주장을 막 하면서 이거는 증거로 쓸 수 없다. 그래서 갑 몇 호증의 녹취록 자체를 다 뭐 부인을 해달라고 암만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가 대법원 판례를 내면서 저희 주장을 이렇게 좀 배척했죠. 이제 또 써놓은 게 있습니다. 피고가 위법 수집 증거이므로 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지만 자유심증주의가 적용되는 민사소송 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의 법리에 따른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배제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는 가사소송 절차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재판부가 판단을 해줬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조금 나중에 이제 앞으로 한 10년, 20년, 30년 후에는 이건 아마 좀 바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우리 의뢰인들 중에서도 그 만약에 항소를 하고 대법원을 간다라고 하면은 그 대법원 그 판결문들이 좀 많이 모인다라고 하면은 이건 분명히 바뀔 겁니다. 불법 도청이 지금 엄연히 형사법적으로 금지되는 행위거든요. 그리고 이게 벌금형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녀가 아마 자기 남편을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하니까 아마 집행유예가 나왔을 겁니다. 아마 집행유예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항소를 하니까 아마 선고유예가 나왔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이게 우리가 아는 그런 도청이 아니다라고 해서 자신의 남자가 이제 자신의 배우자의 그 부정행위를 밝히기 위한 그런 도청이기 때문에 뭐 참작할 수 있다 그래서 선고유예를 받았던 사건일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 몰래 녹음하고 뭐 이런 것도 다 크게 처벌하면서 그래서 벌금형도 없게 실형 또는 집행유예로 처벌하게 만들어 놓고 내 와이프 또는 내 남편 불법 도청한 거는 다 선고유예를 풀어주는 것은 사실 아직까지는 뭐 국민의 법 감정이 그렇다라고 하지만 아마 10년, 20년 후에는 아마 강력하게 처벌될 거고요. 그리고 이 우리 민사소송 또는 가사소송에서도 아마 증거 능력 배제 법칙이 적용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또 굉장히 또 좀 어렵고 좀 심오한 제가 법리적인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변호사로서. 네. 아무튼 우리 피고는 열심히 주장을 해서 그래서 1,000만 원을 받아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다음은 뭐죠? 다음은 네. 이제 정말 이게 나이 많으신 분들의 이제 불륜 행위와 관련된 이제 황혼 불륜과 관련된 내용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초동 사람꾼 최한결의 변호사였습니다. 영재법률 팀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